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진주를 대표하는 곳인 진주성 촉성로 주변에 대규모 광장 조성 사업이 다음 달이면 모두 마무리됩니다. 17년 동안 940억 원이 투입됐는데요.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부실 보관과 경관 훼손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대왕 기자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막아낸 진주성 촉성문 바로 앞 2만 제곱미터 면적의 진주대첩 광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존 진주성 내성과 50m 떨어진 광장에는 500명이 앉을 수 있는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섰습니다. 2018년 발굴된 통일신라시대 배수로를 재현한 유구와 흔적 없이 사라진 줄 알았던 진주성 외성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어떤 역사적 의미를 이 광장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드러날 수 있게 발현할 수 있게 만드느냐에 대한 중점을 뒀습니다. 2007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17년 만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940억 원, 지상의 역사 공원과 149면의 지하 주차 공간도 갖췄습니다. 관광객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진주성과 연계한 공원으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일신라시대 배수로와 최대 높이 6.5m의 진주성 외성 밑단 4m가량을 다시 땅속에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실 복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기다 콘크리트 구조물과 새로 심은 조경수들이 진주성 경관을 가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시민은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국가유산청 심의와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람석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고 웅장해서 진주성의 이런 모습들을 다 가려버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긴 모양새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진주성을 넘는 그런 형상을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17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진주대첩 광장은 조만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 축제에 앞서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휴가철이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요. 거제이 해수욕장에서는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많은 피서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해수욕장. 드넓은 백사장 위에 바다 쪽으로 30m가량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바다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수상 휠체어가 구비돼 있어 장애인이 보조 인력의 도움을 받아 직접 바다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감회가 새롭네.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처음 경험했던 부분은 굉장히 그 기분이 좋습니다. 거제의 또 다른 해수욕장. 뙤약볕 아래 강아지가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목줄을 찬 반려견들도 주인과 함께 헤엄칩니다. 이 해수욕장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수욕장 절반가량을 반려동물과 함께 물놀이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이 해수욕장을 다녀간 반려견은 4,200여 마리. 이곳에서는 반려동물의 분변을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내면 반려동물의 간식으로 바꿔줍니다. 어디 놀러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는데 여기 오니까는 강아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마음 편히 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거제시는 더 많은 피서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 해수욕장 16곳 모두를 주제별 특색 있는 곳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합천은 낮 최고 36.8도, 밀양 36.4도, 통영 32.2도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창원과 의령, 양산도 36도를 넘어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경남에서는 어제 온열 질환자 12명이 추가로 발생해 전체 11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남에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어제까지 폭염으로 피해사한 가축이 1,860여 마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사한 가축은 닭이 7,400여 마리로 가장 많았고 돼지 3,100여 마리, 오리 280여 마리 순이며 고성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신고됐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열사병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폭염에 취약한 산업 현장 작업자들은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상가 건물 공사 현장. 어제 오후 3시쯤 이곳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 남성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의 최고 기온은 35.4도, 남성의 체온은 40도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차 부검 결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여부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해당 작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리쬐는 떼약볕에 그대로 노출되는 건설 현장. 폭염에 유독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온도계로 지면 온도를 재봤더니 49.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두꺼운 작업복과 헬멧까지 써야 해 체온이 금방 오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일을 할 때 정상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야외 작업자들이 입고 있는 안전화나 안전복들은 통기성이 떨어져서 땀 배출이 어렵고 온열 질환에 더욱더 취약합니다. 폭염 경보 발효 시 현장 작업자는 매시간 15분씩 그늘에 쉬고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 건강 상태도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두 공고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물을 많이 마시고 아이스크림 한 개 먹고 그늘에 가서 쉬었다가 작업하는 거. 최근 3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숫자는 190여 명. 이 중 40%가량이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남해 상주 은모래빛에 있는 군소유 공원을 지역 번영회가 특정 기업의 무단으로 돈을 받고 휴양소로 빌려줬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기업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남해군도 관광진흥법과 위수탁계약법에 따라 번영회 측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주 번영회는 대규모 관광객이 방문하면 공원을 캠핑장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상국립대 의대 졸업생 가운데 경남에 취업한 비율이 19.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3년 동안 경상국립대 의대를 졸업한 393명 가운데 19.6%인 77명만이 경남에 취업했습니다. 같은 기간 졸업생 가운데 35.7%는 수도권에 취업해 지역의사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부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에 경남에선 의령과 거제 두 곳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경상남도가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상남도는 하류 홍수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소규모 댐 건설이 필요하며 부정적인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환경부의 기후 문맹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남의 미분양 주택이 2020년 11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다시 5천 가구대로 올라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경남의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전보다 520여 가구, 11.1% 늘어난 5,21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로는 김해 1,590여 가구, 창원 800여 가구, 4,640여 가구 순입니다. 지난달 법정 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의 경남 사업장에서 체불임금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는 창원 현동 공공아파트 공사 관련 원하청 노동자 96명이 4억 5천여만 원의 체불임금을 신고했고 김해 종합운동장 공사와 관련해 51명의 체불임금 신고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접수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다음 달 19일까지 올해 하반기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 65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선임연구원 25명, 연구원 6급 33명 등이며 우주수송과 인공위성 등 프로젝트 설계관리와 정책기획, 국제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우주항공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정원의 90%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환경 공무직 쟁의 행위로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에서 지난 11일부터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차질을 빚는 가운데 창원시가 원룸 상가의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합니다. 창원시는 상업지역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것과 재활용품을 섞어버리는 혼합 배출이 많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남의 외국인 증가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를 보면 경남의 외국인 증가율은 2022년 9만 6천 명에서 지난해 11만 7천 명으로 21.7% 늘었습니다. 이는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지난해 고용허가제 도입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오늘 교체 외국인 선수로 좌완 투수 에릭 요키 씨를 영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